안녕하십니까. 감정노동연구소 그리고 본능대학교 대표 김태형 인사드립니다.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휩쓴 지 벌써 2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이 팬데믹 이후에 엄청나게 세상이 변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어떤 리더십이 필요할까요? 놀랍게도 그 답이 사도세자의 비극에서 배워볼 수가 있습니다. 미래 리더십 하면은 여러 가지 능력을 이야기합니다. 창조력이 가장 중요하다. 무슨 소리냐? 도전 정신이 가장 중요하다. 아니다. 스스로 관리하는 셀프 리더십이 가장 중요하다. 여러 가지 주장들이 있습니다. 사실 이 리더십은 이 산업사회와 그리고 산업혁명 여러 가지를 거치면서 리더십의 상태도 변해왔습니다. 사실 1차, 2차 산업혁명 시기에는 기계가 발명되고 공장이라는 것이 작동되면서 통제와 권위의 리더십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였습니다. 이 시대를 대표하는 분이 바로 이 정주영 회장님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이봐, 회복이나 했어? 라는 말로 대표되는 일단 하고 보자 라는 이런 도전정신, 불굴의 정신, 이런 것이 리더의 가장 중요한 덕목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나라 고도 성장기에 통했던 그런 리더십이었었죠. 그러나 제3차 산업혁명, 4차 산업혁명으로 지나가면서 리더십도 점점 바뀌게 됩니다. 창의성의 리더십이나 셀프 리더십이 굉장히 중요한 화두로 떠오릅니다. 대표적으로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나 또는 스마트폰 혁명을 일으킨 스티브 잡스 같은 사람들, 본인 스스로가 굉장한 창의성, 본인 스스로가 어마어마한 천재로서 조직을 이끌어 나가고 또 스스로를 어마어마하게 관리하고 일벌나가 되는 그런 셀프 리더십으로 이 세상을 바꿔왔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또 한 번 바뀌고 있습니다. 바로 4차 산업혁명이죠. 이런 창의성마저도 컴퓨터가, 인공지능이 대체하고 자율형 자동차가 나오고 공장이 완전 인공지능으로 대체하는, 심지어 사무직까지, 화이트 칼라의 일까지, 심지어 의사의 일까지, 기획자의 일까지 전부 인공지능이 대체하는 이런 시대가 지금 열리고 있습니다. 이럴 때 어떤 리더십이 필요할 것이냐? 저는 여기서 두 가지 리더십을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하나는 하드 리더십, 또 하나는 바로 소프트 리더십입니다. 이 두 가지가 무엇이냐? 바로 조선시대 최대의 비극, 사도세자가 뒤주에 갇혀 죽은 사건을 보면 바로 이 하드 리더십과 소프트 리더십의 차이를 극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사도세자가 뒤주에 갇혀 죽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제는 하라는 대로 하고 글도 읽고 말도 잘 듣겠으니 제발 살려주십시오. 라고 울부짖었지만 끝내 죽고 말았죠. 이 사도세자 비극의 원인은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도세자의 정신병 때문에 일어났다. 무슨 소리냐? 노론과 소론의 정치적 희생양이다. 아니다. 영조의 강압적인 권위 때문에 사도세자가 이상해졌다.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 세 개 다가 맞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리더십의 중요한 핵심입니다. 사실 영조를 살펴보면 영조는 셀프 리더십 제왕입니다. 자기 관리가 대단했던 분이고 평생 술도 가까이 하지 않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공부하고 경연에 단 한 번도 빠지지 않는 아주 모범적인 국왕이었으며 일만 하고 자기 자신을 관리하는, 현대로 보자면 정말 셀프 리더십의 최고가는 그런 완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영조가 가장 사랑하던 아들 사도에게 비극이 닥치는데 여러 과정이 있지만 오늘은 대리라는 비극을 이야기를 해보자 합니다. 대리는 왕의 업무를 대신하는 그런 것을 대리라고 하는데 영조가 사도에게 13년간을 대리를 시킵니다. 그 나이가 사도 세자 나이 약 한 12살, 13살 요때였습니다. 그런데 무조건 다 맡기는 것이 아니라 그 13년 동안 지독한 영조의 통제와 간섭, 세자는 영조의 눈치만 보는 세월, 10여 년 넘게 그런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신하들이 어떤 의견을 올리면은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영조가 혼을 냅니다. 너는 아직도 그것도 모르느냐? 너는 거기 가보지도 않고 그런 헛소리를 하느냐? 막 혼냅니다. 그래서 다음엔 또 어떤 의견이 올라오면은 아바마마 이것은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이러면 또 영조가 뭐라 그러느냐? 아니 너는 아직도 그걸 스스로 결정을 하지 못하고 나한테 미주알 고주알 다 물어보느냐? 내가 너한테 대리시킨 보람이 없구나 라고 꾸짖습니다. 사도세자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영조의 강력한 카리스마와 통제와 간섭 속에서 10여 년 이상을 병들어갑니다. 이것을 본능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이런 표로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을 동물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사실 인간도 서열 동물입니다. 서열이 높은 개체와 서열이 낮은 개체는 어떤 차이가 있느냐? 서열이 높은 개체는 동물의 세계에서 번식하는 권리를 가져갑니다. 서열이 낮은 개체는 번식할 수 있는 권리를 박탈당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서열이 높은 동물은 몸속의 호르몬 중에서 세로토닌이라는 행복 호르몬이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서열을 박탈당한 개체는 스트레스 호르몬이라고 불리는 코티졸이라는 호르몬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죠. 근데 이 서열이 높은 개체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냐? 바로 자율성을 가지고 간다는 것입니다. 자율성은 뭐냐?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죠. 자율성을 동물의 관점에서 보자면 서열이 높은 개체가 하는 것이 바로 자율성입니다. 근데 서열이 낮은 개체는 바로 통제와 간섭을 당하는 겁니다. 동물의 세계에서도 서열이 높은 개체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고 자기 마음대로 짝짓기를 할 수 있고 자기 마음대로 먹이를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서열이 낮은 개체는 언제나 통제와 간섭을 당합니다. 그러면 그 무시무시한 스트레스 호르몬 코티졸이 엄청나게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간섭과 통제로 이 심리적 서열이 박탈되면 만병의 근원이라고 불리는 호르몬 코티졸이 나오는데 문제는 뭐냐? 이 우리의 대뇌가 코티졸 상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스트레스 호르몬 코티졸이 하드 리더십의 핵심 호르몬입니다. 하드 리더십이 뭐냐? 바로 1차, 2차 산업혁명 당시에 통제와 권위의 리더십, 고도 성장기에 조직으로 이끌어가던 시기에는 이것이 통했지만 많은 조직원들은 이 통제와 간섭으로 인해서 서열이 떨어지고 코티졸이라는 호르몬이 엄청나게 나오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 코티졸은 놀랍게도 인간의 전두엽을 마비시킵니다. 인간의 뇌는 이렇게 삼중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맨 안쪽이 뇌간, 파충류의 뇌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죠. 그 바깥에 변연계라고 포유류의 뇌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데 맨 바깥에 있는 것이 바로 두뇌 피질, 이게 영장류의 뇌 또는 인간의 뇌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 전두엽, 앞전자 머리두자, 이 전두엽이 바로 인간의 이성, 공감 능력, 타인을 배려하는 능력, 이런 것들을 관장하는 것이 바로 이 전두엽인데 이 전두엽을 코티졸이 파괴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분노 조절 장애, 타율적인 인간, 사회적 부정응, 심지어 정신 분열증까지 갑니다. 사도세자가 이런 상태에 간 것입니다. 즉 사도세자의 정신병은 영조의 하드 리더십으로 인해서 미쳐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화 같은 데서 잘 묘사됐지만 의대증, 옷을 입으면 막 공포에 떨고 라인들을 엄청나게 죽이는 살인마로 변해버리고 심지어 사이코패스로까지 변해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서열을 박탈당한 개체들의 특징입니다. 오랫동안 서열을 박탈당하면 전두엽이 마비돼서 창의력도 없어지고 그리고 정신병까지 앓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자율성을 박탈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반대편에 있는 호르몬은 무엇이냐? 바로 세로토닌입니다. 서열이 높은 개체는 몸 상태가, 뇌 상태가 세로토닌이 굉장히 높은 상태가 됩니다. 중간 개체에 비해서 세로토닌이 2배에서 3배까지 높게 배출이 됩니다. 이 세로토닌은 우리 뇌를 활성화시켜서 우리를 굉장히 긍정적으로 만들고 창의적으로 만들고 적극적으로 만듭니다. 놀랍게도 인간의 자유의지가 이를 만들기도 하지만 서열이라는 본능적인 관점이 인간의 자유의지를 만들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자율은 바로 심리적 서열을 획득하는 것이고 만능 호르몬 세로토닌 상태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집중력 및 몰입으로 만들고 우리를 창의성으로 만들고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도 돌파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만들어주는 호르몬이 바로 세로토닌입니다. 팬데믹 이후에 어떤 세상이 올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전문가들도 여러 가지 예측을 하고 있지만 세상이 어떻게 변할지 어떤 창조력이 필요할지 정말 알지 못합니다. 이때는 정말 인간의 두뇌가 고도로 각성이 돼서 높은 창조력과 돌파력과 주의 집중력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세로토닌의 호르몬의 작용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심리적 서열 획득을 위한 소프트 리더십의 핵심인 세로토닌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리더십을 본능이라는 관점에서 서열로 한번 설명을 해봤고 서열이 높은 개체는 바로 소프트 리더십, 세로토닌 상태이고 그리고 서열이 낮은 개체는 하드 리더십, 코티졸 상태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